스펙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슬픈 예감은 왜 이렇게 틀리지가 않는지 지기현 재판부 김용현 좀 전에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보석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 좀 있으면 6개월 만기돼서 나오는데 내가 왜 보석을 받냐 라고 하면서 항고하겠다라고 김용현 변호인들이 밝혔습니다. 정말 과연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이들이 역사의 전진을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정말 분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이 뉴스를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저와 쌍욕까지는 안 했지만 정말 분노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도대체 국민들이 국민 손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놨더니 이게 사법부가 오히려 국민들의 의사와 정반대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좀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미국에선 그 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 그 왕의 귀환을 그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때 트럼프는 그 군 사열을 막 받고 이러는 것들을 공산주의 국가 같다라고 34년 만에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있습니다. 윤석열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대한민국을 세웠고 미국 시민들도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세운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세워야 되겠다 이러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꼴을 보이고 있는 걸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정말 분노하실 것 같아요. 윤석열 풀어준 것도 모자라서 중요임무 종사자까지 풀어줬으니 이제 나머지 군 사령관들도 다 풀어주게 생겼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자,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그 다음에 사실상 뭐 우두머리 격으로 실무를 했던 공범, 뭐 종범, 여러 뭐 주임무 중사 여러 가지가 이제 불리고, 그건 뭐 법에 따라서 재단이 되겠지만 가장 이제 우두머리와 함께한 김용현, 두 사람이 다 활보를 하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사령관들이야 여인영, 뭐 노상원, 뭐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다 거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7월 달인데, 네. 7월 초인데 지금 검찰이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점적인 권한, 기소 권한, 그리고 제한고 권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스스로 그냥 내팽개치면서 그냥 탈옥을 조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탈옥을 사실상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기현하고 심우정의 작품이 지금 이번에 두 번째 지금 나온 것인데, 그 이전에 윤석열 탈옥할 때는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으나 이제는 특검이 닷을 올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과 심우정의 이 윤석열 탈옥, 그리고 이번에 김용현의 탈옥, 이런 것에 대한 내란 혐의와 내란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수사를 해서 특검에서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에게는 지금 이제 카드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제대로 된 특검으로 다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왜 이게 추가적으로 기소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별건도 아니고요. 이미 나와 있는 것 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 첫 반응은 지기현 내 이놈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알아보니까 네. 지기현은 구속기간 만료로 풀어주게 되면 아무 제한도 안 되니까 아주 형편없는 판사고 당장 그만둬도 판사는 맞지만 그래도 조건부로 보석을 하려고 그랬더니 김용현이 그것마저도 거부해가지고 지가 구속기간 만료에 아무 조건 없이 내란범들 다시 만나 제2차 내란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제1차 내란을 은폐하는 거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추가 기소를 해가지고 추가 영장을 쳐가지고 구속기간을 연장했어야 될 정치검찰의 책임이 더 무거운 걸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경찰이 저희들이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이 자들은 내란으로만 처음에 기소가 됐는데 경찰은 직권남용, 군사반란, 국회법 위반으로 추가 유죄 취지로 추가로 송치를 해놨습니다. 윤석열 등등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검찰이 김용현이가 구속기간 만료됐지만 박근혜 씨는 국정농단 수사 때처럼
지금 이자는 직권남용, 국회법 위반, 심지어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다음에 뭐 강요죄 엄청 정말 많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노상원한테 공무상 기밀 다 누설해줬잖아요. 노상원 민간이잖아요. 공무상 기밀 누설은 옛날부터 무겁게 취급받는 죄거든요. 구속시킬 수 있는 죄가 수십 가지입니다. 근데 이건 진짜 심우정 패거리, 윤석열 앞잡이 패거리 아직도 검찰 장악에서 주기현과 아니 윤석열 그다음에 김용현 차례차례 다 풀어주고 제2차 내란을 기획하거나 아니면 제1차 내란을 지속하고 있는 짓인데 거기에 그동안 지견이 거기에 협잡을 하면서 일이 더 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3주차 이재명 새 정부 3주차 기분 사람들 좋다가 오늘 완전히 기분이 잡쳤는데 뭐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근데 또 지견이 아니 지금 지견이 풀어주려 했는데 김영이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검찰한테 압박을 더 높이면 됩니다. 잘 됐다. 거부한다니까 남은 구속기한 만료 10일 사이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하고 안 하면 이제 우리 특검해야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심우정이 임기가 내년 9월까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내년 9월까지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숨 넘어갈 것 같고요. 네. 네. 그 꼴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침 이제 심우정이 비화폰을 지급받았다. 자, 그 뉴스가 정말 이 큰 예. 뉴스인데요. 예. 이 지금 김용현 이 재판과도 맞물려 있을 거고 안 그래도 이제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네. 그죠? 예. 왜 이렇게 내란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수사를 하고 마치 감싸듯이 할까? 방첩사와 함께 네. 해서 중앙선관위 서버 들어갔던 것들은 과연 진실이 뭘까? 네. 했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기사가 나온 거예요. 네. 익히 많이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죠. 비아폰 썼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추정을 했죠. 예, 윤석열과 직접 통화한 것도 나왔고, 네. 그리고 김지현 민정수석과 명태균 사건 그리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 있는 중요한 시기에 통화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 또 있거든요. 황당한 변명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뭐 일종의 그냥 뭐 안부 전화했다듯이 안부 전화를 뭐 왜 황당한 변명을 했죠. 예, 안부 전화를 일반 전화 하면 되지 왜 비화폰을 할 것이며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 전대미문의 사건일 겁니다. 그게 이제 갖는 의미가 상당히 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갈 것 없이요. 내란에 어떻게 그 심우정이 복무를 했는지 가담을 했는지가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심우정이 지금이라도 내란 피의자가 될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빨리 사퇴를 해라. 그리고 특검 받을 준비나 해라라고 이제 오전에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심우정이 내년 9월까지 계속 있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내란이 내년 9월까지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 우리가 심우정에 대한 압박, 심우정 사퇴 이거를 빨리 앞당기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이게 검찰 조직원들도 굉장히 지금 속이 터질 것 같거든요. 이 몇몇 그러면 수뇌부 때문에 네. 나머지 자기네 조직이 전체가 이거를 막 비호하듯이 됐다라는 걸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면. 요새 심우정한테 사건 보고하는 사람도 없답니다. 심우정이 그 안에서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고 심우정에게 뭔가를 보고해봤자 무슨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네, 네. 오히려 그 결론이 가야 될 방향과 정반대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건데 본인의 일신의 그 안전을 위해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만을 위한 검찰총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연명을 위해서 조직을 팔아먹고 전체 국민들의 네. 일종의 이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그렇게 덮어주고 감춰주고 간다. 네.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비아폰 그렇습니다. 썼다는 자체가 네. 검찰총장이 왜 비아폰을 쓰죠? 그래서 그동안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경찰이 예. 3번인가를 다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밀도 다 풀리는 거예요. 비아폰에 정치검찰 관련 내용이 많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했잖아요. 선관위 출동하기로 한 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한 내용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 성정상 지가 제일 좋아하고 무조건 막다는 게 정치검찰 후배들인데 서울청장하고 경찰청장 불러들여서 미리 단도리 한 자인데 검찰에 아무 말도 안 했다. 믿기지가 않거든요. 제가 그런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최소한 이창수 이게 또 심우정뿐만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한두 놈 더 있을 수도 있고 비아폰을 예, 사용한 자들이 핵심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심우정 역할이
이제 하나씩 드러날 텐데 심우정이 세상에 정권이 바뀌었으면 지가 알아서 그만둬야죠. 이 정도는. 그 임기가 보장되는 것은 옛날에 이제 그 권력기관들의 애풍을 받지 않고 책무를 다해라고 임기를 보장해 준 건데 지 스스로 그냥 윤석열, 김건희 앞잡이 노릇을 다 한 거 알면서 구성으로부터 신뢰도 잃었는데 지금 심우정이 검찰총장 인정하는 조중동도 인정을 안 하는데 얼른 그만둬야죠. 일단.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검찰이 이 독립해서 엄정한 수사를 하라고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그렇죠. 준 것이지 본인들 스스로 정치짓하고 그리고 부당한 권력에 이 아부하라고 저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임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자들은 정말 그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고요. 죄 지은 자들의 징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비화폰. 예. 비화폰을 받은 사람들은 내란에 다 죄 지은 자다. 그렇죠. 그라고 하는 것들이 다들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란 특검이 이제 다수를 제일 먼저 올릴 것이고 제일 먼저 수사 대상이 아마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네. 근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왜냐하면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나눠줬겠죠. 네. 경호처는 대통령 지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검찰총은 대통령의 지휘를 바로 받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검찰청법상으로 그렇게 못하게 돼 있잖아요. 예. 수사 관련돼 있는 사항은 일단은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사무의 지휘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수사 관련해서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검찰총장한테 줍니까?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점도 봐야 되고. 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할 경우에 아무리 뭔가 수사 관련돼 있든 아니면 법무부의 사무와 관련돼 있든 간에 보통은 검찰국장을 통해서 검찰총장한테 넘어간다는 소리를 했던 거예요. 네. 그동안에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바로 지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주로 검사 출신을 그 자리에 앉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훌쩍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검찰하고 윤석열은 한 몸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민정수석이 수사 관련해서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기 일주일 전쯤에 민정수석이 검찰총장하고 비화폰으로 뭔가 의사소통을 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직전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거는 어떤 행정적인 것으로 통화했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네, 이거는 네.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경로이자 통화하는 그 경로다. 이거는 그 바로 대통령실에서 직보를 하든 뭔가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이런 경로를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변명하기를 뭐 통화가 부재중 찍혀 있는 거에 대한 응답은 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말 같지 응답을 않은 했든 뭐를 했든 통화는 한 거 아닙니까? 비화폰을 준다고 그냥 검찰총장이 받습니까? 그걸 네, 네.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검찰의 독립성을 스스로 검찰총장이 훼손한 거고 일반적인 검찰총장 같으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계엄 선포했을 때 박성재하고 심우정 계엄의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는 의심을 샀던 게 뭐예요? 김용현이 검찰 수석하기 전에 대검차장하고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김용현이 전화를 5대가 갖고 있었다든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노상원한테도 그거 줬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왜 출석하는데 대검차장하고 통화를 합니까? 지들끼리. 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심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사전에 조율했다고밖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우정은 내란에도 공범이고 그 이전에 수사에도 공범이고 윤석열과 한 몸이었다고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네, 거예요. 김수진님 답답하다 진짜. 이게 정답이죠. 이 모든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 속마음입니다. 로로님께서 지금은 내란 중. 제가 봐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무정지라도 해야지. 대책 세우세요. 엄브레드님. 쇼하고 자빠졌네. 뭐가 달라지는데 등등등등 수많은 분들이 분노의 글들을 주고 계십니다. 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 민정수석하고 심우정 총장이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심우정이 검찰총장 된 건 작년 9월입니다. 그렇죠. 9월에 되자마자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았다는 얘기. 네. 축하 인사 뭐 이런 게 온 것 같아서 받았다는 식으로 답을 했죠.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되는 순간부터 비화폰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결국 그것을 보았을 때 심우정 검찰총장의 임명 배경은 내란에 복무하라. 그리고 내란까지 가는데 계엄까지 가는 데 있어서
김건희의 리스크를 다 제거하라라고 하는 정확한 미션을 받고 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래서 더욱더 심우정의 그 내란 혐의는 이제 까면 까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예, 양파껍질처럼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이게 직위원 재판부가 풀어주는 것과 분명히 연관성이 이제 느껴진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내란의 그날 밤에 방첩사 대령과 대검의 이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통화한 게 나와 있고 가기로 했죠. 예, 진짜 예. 포렌식 과장이 검찰이 가는 거로, 온다라는 예. 말을 한 적이 있고 분명히 나중에 이게 수사기관이라는 맞습니다. 단어는 이제 둔갑이 되는데 자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검사장, 부장검사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세간에 쭉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혹시 대검도 검찰도 이런 내란에 개입된 거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들을 많이 했죠. 많은 분들이. 그런데 지금 일단 비아폰과 민정수석과 통화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예.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사태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갈 수도 그럼요. 있겠구나. 특검이 개시되자마자. 특검이 제일 먼저 이 윤석열 이 내란 수계가 누구랑 내란을 모의했고 그다음에 실행했을 때 누가 협조했는지 이게 첫 번째 핵심 과제 아닙니까? 네. 조은석 특검이 이제 옛날에 뭐 용산 참사 수사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받는 점이 있지만 그건 그것대로 비판 받아야겠죠. 하지만 이 내란 수계를 잡아들이고 진상을 밝히는 데는 유능하고 아주 속도가 빠를 것이다. 감사원에서도 아주 야무지게 유병호가 여러분 타이거파잖아요 이름이. 네. 그냥 타이거파가 아니라 실제로 막 주짓수 같은 것도 하면서 육체적으로도 위압감을 준대요. 감사원 내에서 지금 제보가 쏟아지잖아요. 네.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 새 정부에 뭐 밀정 같은 사람 갖다 또 퇴출시키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 아주 정치적으로도 공작이 능하고 막 육체적으로도 사람을 위협하는 물리적으로도 위협하는 자들인데 조은석이 감사원에 잘 버텼잖아요. 네. 깡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내란 특검 직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심우정이는 영수인 수사 대상입니다. 비아포를 지급받은 자들부터 수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대검 포렌식 과장이 가는 거로 되겠다고 우리가 지금 확인했지 않습니까? 실제 현장에 도착했나 안 했는지는 지금 뭐 출발했다 여기까지 나왔으니까요. 대검 포렌식 과장이 지가 어떻게 혼자 갑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선관위 영장도 없는데 그럼 당연히 검찰총장의 지시나 허락을 받고 갔겠죠. 지금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심우정은 깊숙이 연루되어 있고 네. 정황상으로도 윤석열이 심우정한테 연락 안 했을 리가 없다고 제가 지적했는데 그게 비합판까지 했습니다. 지금 당장 구속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대통령실 CCTV 확보했잖아요. 네. 한독수, 최상목 그 국무위원들 다 거짓말하던 거짓말한 거 게 들켰죠. 드러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독수하고 최상목이 왜 그토록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그렇게 버틴겼는지가 대략 우리가 이해가 네, 됐잖아요. 거짓말을 시킬 만한 사유가 분명히 있고 자기들도 얻어 걸려 있으니까 시켰겠죠. 자기 문제가 있으니까. 심우정이가 윤석열을 풀어준 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예. 틀림없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즉시 포기를 했죠 그 당시에. 맞아요. 예, 즉시 항고를 해서 하면 붙들어줄 수 있는데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 포기해버리면서 풀어준 거잖아요. 직위원은 나중에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어찌됐든 간에 심우정은 어떻게 돼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네. 보고요. 경찰이 윤석열 증거인멸이나 직권남용 이런 혐의로 지금 3차 소환 통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특검을 위한 포석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구성되면 경찰에 수사한 게 바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수사관들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바로 특검이 그거 가지고 윤석열 구성장 다시 청구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밑작업을 경찰이 지금 특검 출범하기 전에 다 해놓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석도 앞으로 계속 보석으로 풀어준다 하더라도 아마 그 특검에서 보석 취소 요청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일단은 보석 우리가 조금 더 견디기는 어렵겠지만 한 몇 주 사이에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 그 다음에 윤석열하고 김용현만 빨리 구속해서 다 집어넣기만 한다면은 그 다음에 내란 중요 인물 종사자라고 우리 혐의 받고 있는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석으로 풀려났더라도 차례차례 구속되는 과정들을 다시 밟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 특이한 게 네네. 이번 특검이 출범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와 좀 다른 거든요.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는 그 이전에 검찰하고 경찰이 정말 경쟁적으로 수사의 속도를 내서 누구 막 소환하려고 막 했죠. 왜냐하면 특검이 가기 전에 본인들의 수사의 역량을 보여주고
수사에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과시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이번 건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계속 압수수색도 하고 영장도 신청해가지고 받아내고 그래서 CCTV도 확보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나오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경찰에 특수본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다 아시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그렇죠. 거기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뭔가를 할 것처럼 하더니 지금 별로 아무것도 건 안 하고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특검에 대해 특검이 어떤 결과를 나오는 과정 속에서 검찰의 역할이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야 자기의 이제 검찰 개혁 과정 속에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살아남기 위한 기본적인 건덕지라도 있을 텐데 이번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예 자기네들이 몸통이었기 때문에 네. 했다가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그리고 자기 검찰의 우두머리 심우정이 이미 거기 완전히 깊숙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하면 팔수록 심우정이 나올 거니까 검찰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특검을 앞두고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수사를 해야 된다. 김기중님께서 정답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들도 공동 범죄자라서 그렇습니다. 지유니스님께서 검찰 네. 해체될 거니까 막 나가는 거죠. 예. 이제 요 말씀은 뭐 얘기 나온 김에 짧게 하면은요. 네. 그러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잖아요. 계엄 내란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법조계에 뭔가 인맥이 구성이 되고 그 안에서 이걸 이렇게 하면 윤석열을 풀어주고 무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결국 탄핵을 안 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밑그림을 누군가가 그렸다고 예. 의심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가면 지금 검찰 얘기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렇게 수사기관들이 여러 곳이 수사에 뛰어들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 제공은 검찰이 한 거예요. 검찰이 우리가 수사하겠다고 확 치고 들어가니까 경찰은 우리가 내란 수사권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경찰은 그렇죠. 수사하는데 근데 검찰이 군 관계자한테 영장 청구하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낚아쳐버리는 거예요. 네. 공수처가 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장 청구권을 검사가 갖고 있으니까 공수처가 청구할 권한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수처까지 뛰어든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저는 의심스러워요. 네. 누군가가 검찰이 빨리 수사하라 너네가 그렇게 하면 이 판이 이렇게 벌어질 거다. 그렇게 하고 공수처까지 뛰어들면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 손 떼겠다고 해서 손 털어버려라 그냥. 네. 그 공수처가 수사권 있다고 해가지고 공수처가 수사하게 내버려두면 나중에 가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불법적인 수사라고 우리가 덤벼들자. 이 밑그림 그리웠다고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에까지 지기현한테까지 가서 지기현이 야 이거 나중에 가가지고 위법 수사가 논란이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윤석열을 풀어주는 그랬더니 심우정은 덜컥 즉시 않고 포기하네. 뭔가 손발이 짝짝 맞는 그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특검이 시작되면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매일 계속될 것이다라고 네. 예측들을 네. 다 했는데 네. 지금 특검이 시작도 전에 구성도 아직 다 되지 않은 네. 이 상태에서도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지기현 재판부의 재판 정도가 아니라 전체 수사와 기소를 다시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네. 실제로 전담 재판부, 그러니까 예. 내란 사건과 관련된 전담 재판부를 구성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하는 건 오늘 김용현의 탈옥을 보면 더욱더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전담 재판부가 좀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이 재판을 좀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중요한 사건들은 그동안 6개월 안에 끝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그럼요. 하고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으면 다시 추가 기소하고 그렇게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상식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상식이 깨진 거는 검찰과 법원이 합작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의 그 잘못된 것을 특검으로 고치고 그리고 법원의 잘못된 것을 뭐 어떻게 고칠 것이냐 우리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대로 계속 놔둘 것이냐 아니면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맞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정말 심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분이 좀 적네요. 지금 8,500분 들어와 계신데 그 좋아요는 2,30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잠시 좋아요 클릭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 네. 클릭했습니다. 클릭하셨어요. 야, 네. 이게 정말 많이들 들어오시고 네. 이렇게 스펙스 딱 2시까지 재밌게 보다가 이제 매불쇼로 일부 가시던데 괜찮습니다. 근데 2시까지는 저희한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그 하나씩 퍼즐이 의심으로 있던 것들이 네.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그런데 드러날 때마다 너무 그 충격이 크고 화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정말 분노를 감출 수 없는 정도인데, 자, 이렇게 이제 김용현이 나온단 말이죠, 보석으로. 근데 제한 조건을 많이 이것저것을 붙여서 공보관이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뭐 만나는 사람도 제거하고 이동도 뭐 어떻게 하고 뭐 그거 보니까 뭐 외국을 나가려면 3일 이상 뭐를 나가려면은 담당 배우인이 뭘 보증하고 네. 뭐라고는 돼 있던데,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만나려고 뭐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그럼요. 뭐 한 달을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을 통해서 만나도 뭐를 하든지 맞습니다. 해서 증거인멸의 시간은 사실 이 사람들이 말 맞추고 증거인멸할 시간은 하루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특별한 제한을 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 웬만하면 다 이렇게 요즘은 다 보석 조건 네. 특히 큰 사건이나 또 공범이 있는 거로 추정되는 사건 이렇게 많이 합니다. 네. 별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이 뭐 이번엔 정치검찰 잘못을 끄더라도 직원 역시 아니 구속 만료 기간 하루 전까지 붙잡아 놓고 그 사이에 검찰의 추가 기소 같은 게 있는지 국민적 압력도 있을 수 있고 본인도 예를 들면 추가 공소 사실이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공소장 병의 요청하듯이. 근데 딱 이번에 풀어주는 행태도 너무 괘씸한 것이죠. 그 순서를 보면요, 지기현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조건을 달아서 보석을 해야 될 것 같다.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얘기를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어떤 다른 건으로 추가 기소한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고, 그렇게 해서 조건을 바짝 달아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측은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예. 그까이 거 우리는 안 받아. 안 받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10일 후에 지 멋대로 다니겠다는 예. 이것도 참으로 그러니까 보석에 대해서도 항고하는 건 절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튼 이 윤석열 내란 세력은 모든 것에 최악의 신기록을 보여줍니다. 보석하면 그냥 다 나오지 그걸 항고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왜 조국은 갇혀있고 송영길은 보석 신청도 안 해줍니까? 여기 또 드러나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결국은 어차피 이자가 오늘 나오던 아니면 구속기간 만에 곧 나오는데 김용현 같은 어떻게 보면 내란 수계잖아요. 김건희랑 김용현 같은 자들이 윤석열을 뒤에서 조종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걸 백준이나 활보하는 걸 봅니까? 기가 막혀.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 3주차 예. 야 기분 좋다 하면서 동시에 야 열받는다를 지금 같이 해야 돼요. 예. 다시 한번 또 집회 같은 것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저희도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직위원은 비어폰을 지급하지 않았을까요? 제3자를 통해서 또 했을 수도 그러니까 있고요. 법원의 직위원 포함 이제 판사들 중에 혹시라도 네. 저는 뭐 이제는 그 가능성이랑 한계를 설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설마 했어요. 뭐 비아폰의 가능성이 심우정한테도 있다라는 얘기를 뭐 저도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물증이나 심증이 분명히 없고 거기까지는 아니었겠지 정도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얼마든지 다 모든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위원에게 아무튼 윤석열 탈옥 과정에서 심우정이 했던 여러 가지 수상한 점이 많아요. 딱 네. 왔는데 공수처로부터 이제 구속 신청서가 왔는데 그거를 이제 전국 고검장 회의 아니 검사장 회의를 하면서 시간을 12시간을 보내잖아요. 맞아요. 그 12시간 보내는 것 때문에 지금 구속 기간이 오버됐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풀려난 거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내용들을 그냥 검찰만 혼자 알아서 작전 모의 했겠어요. 네. 법원하고도 같이 있을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내란 과정에서 그까지 밝혀지면 정말 좋겠다 생각입니다. 근데 뭐 비아폰까지는 좀 그렇고요. 소주에 소맥 마시지 않았을까? 그동안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들끼리 소통했을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렇게 끈끈하게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게 모든 게 딱 안 들어맞으면 네. 뭐 왁구라 그러나 이게 딱 안 들어맞으면 한 개라도 어긋났으면 윤석열이 저렇게 활개치고 나올 수가 없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김용현 건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라고 네. 소통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심전심일 가능성도 있고. 이심전심은 좀 아닐 것 같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서로 간에 소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위원이 우두머리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우두머리 지시를 받은 인간이 기획자이긴 하지만 그런 인간은
보석으로 조건 붙여가지고 풀어준다? 그것도 자기 모순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윤곽근 변호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하고 관련되어 있는 뭐 불리한 증언 나오면 이건 그냥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니까 이거 다 거짓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김용현은 뭐라고 하겠어요? 윤석열 말 그대로 따라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용현이 지금 제일 불만인 거는 제가 볼 땐 그건 것 같아요. 보석으로 풀려나는 건 좋죠, 사실. 깜빵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불만이냐? 결국은 윤석열이 하는 행태랑 똑같이 자기가 살 방법은 선동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계속 선동해서 정치적으로 저항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김용현이 보석으로 풀려나면 그 짓을 못 하잖아요. 외부에다 편지 보내거나 이런 거 하면 다시 재구속 그 사안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못하는 게 제일 불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검찰에서 이런 의견을 냈어요. 뭐 누구를 만난다든지 하면 재구속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런 당연한 일이 거예요. 뻔히 예상되는 일인데. 바깥에 누구하고도 소통하지 마. 라고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검찰은 지금 다른 추가적인 사유를 냈을 때 직위원 재판부가 추가적인 구속기간 연장 6개월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 받아줄까봐 미리 겁나서 추가적으로는 기소를 안 한 거예요? 그거는 검찰의 역할을 방기한 거죠. 지들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네. 자기네들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재판부가 그렇게 해주길 기대하는 거는 검찰이라고 볼 수가 없죠. 아니, 검사가 아니지. 뭐 24시간 사찰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 자들은 자기네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대포폰을 쓴 사람들이잖아요. 비아폰이라는 게 사실상 대포폰이죠. 네. 예, 자기들만이 가질 수 있는 대포폰을 쓴 그렇죠. 건데. 자기 명의의 폰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예. 저 일종의 대포폰을 쓴 건데 지금의 대포폰을 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 사찰하냔 말이에요. 사찰할 수가 없는 거니까 사실상 막는다는 게 사실 그 문서상에 있는 거지 실행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저 석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대변인님 정말 이게 서글픈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곳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검찰, 수뇌부들이 지금 관련됐다라고 아주 강력히 지금 비아폰 딱 나오니까 이제 네. 더 이상 이제 물러설 저기도 없죠. 자기들이 네. 변명할 네. 것도 없죠. 경찰 수뇌부는 이미 뭐 2사람이나 그 최고 네, 수뇌부가 그렇죠. 다 구속이 되고 네. 국정원, 다 기억자 기관. 군 최고 뭐 참모총장부터 시작해서 방첩사 군 최고의 그 수뇌부들 네.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들이 전부 윤석열에게 동조를 했다, 오염이 돼 있다. 네.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권력기관과 관련돼서는 이제 제도적인 입법화를 통해서 개혁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그동안 해왔는데 그 제도적인 그 입법화를 무력화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죠. 뭐 시행령을 하는 방식으로 하든가 방첩사처럼 옛날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가든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을 해왔죠. 근데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다시 되돌리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는 입법화를 통해서 절대 못하게 한다든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위수령이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 때 삭제하지 않았으면요. 네. 아마 그 계엄령 해가지고 안 됐으면 그냥 위수령으로 때려버려 다시 한번 그렇죠. 때렸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왜 위수령은 국회에 해상 권한이 없어요. 그것도 없고 이동에 제한이 다 걸리니까 어디 모여서 뭐 집회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예, 그다음부터. 그게 이제 박정희 시대만 있었다고 생각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도 있었어요. 위수령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존재했는데 그걸 이제 삭제해버리고 나니까 계엄령을 하고 나서 국회에서 해제를 해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화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국정원의 국내 사찰 기능들을 국내 관여 금지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이 나름 이번 내란 사건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손발이 다 묶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체포자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도 국정원 요원들을 시켰으면 금방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그걸 좀 차단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입법화를 최대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교체가 단지 필요하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보면 국민의 계속적인 감시. 예, 이게 매우 필요한데요. 방법은 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권력기관들이 국민에게
배신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결국은 세 가지. 이고 민주주의를 더욱 완벽하게 튼튼히 하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전 세계의 교훈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이제 사병화가 네. 경호처뿐만 아니라 지금 나머지가 전부 그럼 사병화됐다는 거잖아요. 국가 권력기관들이 이렇게 지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한테 복무를 했다. 이것도 화가 나지만 그 뒤로 6개월이 지금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밝혀진 게 없어요. 실체적 진실 자체가. 예. 여전히 그들이 기득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고 여전히 많은 부분의 증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다 없애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전면적으로 다 마치 이 말을 맞추고 어떤 행동을 맞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런 대한민국 어떻게 되돌려 이거? 뭐 하나씩 바로 잡아야죠. 생각 같아서는 싹 다 없애고 일종의 혁명재판부, 혁명검찰청 뭐 이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는 아니고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는 그런 폭발적 혁명이 가능했지만 지금 또 국민들이 또 그렇게 되는 것을 또 선호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답답해도 하나씩 그래서 검찰청 기소청으로 가고 대법관도 더 증언하고 사법부 구성도 더 다양해야 됩니다.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제도 이런 거 다 그러니까 기존에 선출되지 않았던 자들이 국민이 군림해 가지고 자기들이 임명한 독재 권력 또는 거의 그런 독재 권력 준하는 자들에게 충성하던 거 이걸 일제히 다 이제 없애려면 결국 국민들이 직접 선출을 하거나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판사나 검사도 막 선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면 국민이 직접 판결하거나 배심원제가 이런 거죠. 네. 뭐 기소 단계에서도 기소심의위원회 같은 걸 전면적으로 의무화시킬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제도적 개선을 해야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직위원과 심우정을 전면적으로 규탄하면서 지금도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 열리거든요. 교내 앞에서. 윤석열, 김건희 구속, 직위원, 심우정 구속 또는 사퇴 촉구. 엊그제 봤습니다. 예. 11번 출구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앞에서 하고 거기에 좀 더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김용현이가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풀려난 사태 10일 후에는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어차피 보석을 항고를 했다 하더라도 항고했으니까 늦어도 10일 안에 나올 텐데 윤석열에서 김용현까지 할개친다는 건 정말 우리 국민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네. 옛날 시대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저기 혁명 결사대 가서 체포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프랑스 혁명처럼. 네. 근데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큰 분노를 보여줘서 그 남은 10일 동안 검찰 추가 기소를 하게 하거나 안 하면 특검이 최대한 빨리 윤석열, 김용현에 대해서는 추가 구속영장 청구.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여러분. 경찰이 내란뿐만 아니라 군사반란,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이 자들을 유죄치로 송치해놨고 검찰도 그걸 알아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를 했잖아요. 구속영장을 청구 안 했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예. 80년대 전두환 체포조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전두환 이순자 체포조, 전두환 노태우 체포조까지는 저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제가 잡으려고 노사원 그랬어요. 체포조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연이도 거고. 많이 갔습니다. 근데 진짜 윤석열, 김용현 체포조를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야 될 판인데. 아니 이 사람들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입을 그럼요. 맞추고 증거인멸하는 거에 지금도 있어서. 저는 아크로비스타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른다. 뭐 일단 지금 네, 들려오는 열방하게 말은 뭐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지만 네, 네. 그로만 다닐자가 아닙니다. 아이 그럼요. 뭐 김반 온갖 음모를 꾸밀 겁니다. 요 댓글에도 어느 분이 다루셨지만 지금 뭐 어느 나라로 나간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쭉 다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제보도 계속 와요. 해외로 예. 어디죠? 캄보디아로 예. 뭐 망명하고 거기다 돈 숨겨놨다는 이야기도 있고 물론 이제 신비세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얼마나 윤석열, 김건희가 무속과 사이비 무속과 주술과 정치 공작과 술수에 능합니까? 그동안 예. 살아온 것만 봐도. 이게 박근혜 탄핵 때하고 다른 점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내란 사태 때 그때 극우화가 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봤잖아요. 또 왜 저들이 이렇게 세력을 키웠을까? 그러면서 막 분석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극우 세력들이 권력 바깥에, 제도권 바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일종의 뭐 정가운 세력이나 이런 식으로 어떤 시민단체든 아니면 종교단체든 일종의 정당의 형태를 띠고 있던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는 윤석열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권력 내부로 극우 세력이 다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기득권이라고 하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자기 이권에 집착하는 세력하고 서로 간에 결탁을 해버린 거예요.
윤석열 들어오고 검사들한테 전부 권력기관들을 쭉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자기한테 뭐 맹목적으로 충성할 인간들을 그 사이사이에 다 박아놓잖아요. 대표적인 감사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사활적인 자기의 이해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자기들이 내란 특검이 움직이거나 뭔가가 있고 윤석열 정권에, 이재명 정부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자기 밥그릇 다 떨어지고 자기 기득권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공포심이 극렬하게 윤석열과 함께 저항하는 형태로 지금 표출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은 자기는 인생에서 더 이상 뭔가의 기득권을 갖고 있거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한테는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똑똑히 보시듯이 윤석열을 필두로 해서 김용현 거기에 이제 앞으로도 줄줄이 노상원 여인영 등등의 석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분노하는 국민의 감정들을 다 모아서 빨리 하루속히 특검에서 제대로 조사해서 그들의 손발을 다시 좀 묶어놓고 더 이상 증거인멸이라든지 그들의 재상을 덮기 위한 그런 필사적인 노력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겠지만 반동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반동을 할 수 있는 힘을 다 빼놔야 되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100일 후를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100일 후에 100일 후가 되면 어떤 게 되냐면 국힘이 전열을 정비합니다. 그렇죠. 예, 원내대표도 뽑고 이제 비대위 체제로 어떻게 할지 이제 당 대표도 바뀌겠죠. 사실상 뽑힐 겁니다. 네. 그러고 나면 국힘과 검찰이 해체 안 되면 검찰, 심우정이 계속 틀어 앉아 있을 개연성이 매우 크죠. 예. 지금 그때까지도. 그리고 법원, 이 삼각동맹이 다시 반동을 하기 위한 그동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모두 다 동원해가지고 마지막 불꽃을 한번 튀기 위해서 뭔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그 본산인 국힘이 지금 제정신 못 차리고 자기네들끼리 집안 싸움하고 있으니까 잘 안 모이겠지만 이들이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나면 무조건 반동할 겁니다. 예. 그래서 국힘이 전열을 반동하기 전에 검찰 개혁을 빨리 완성을 해가지고 검찰을 해체해 놓은 거 매우 중요하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법원에 대한 것도 뭐 이번 국회 때는 대단히 뭐 바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좀 그 수기 과정을 좀 거쳐야겠지만 여름이 지나기 전에 법원 개혁과 관련돼서도 우리는 해놔야 국힘의 전열 정비를 통해서 가을부터 있을 수 있는 그들의 반동을 우리는 원초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득권들의 그 어떤 단합된 반동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특검이 세게 조사를 시작해서 시스템적으로 그들의 무력화를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득권 중에 가장 큰 기득권 김건희 지난 금요일 토요일 아마 뉴스 보셨을 겁니다. 경향에서 올라왔죠. 제가 인터뷰에서 같이 이게 실시간 검색 1위로 계속 주말에 있던데요. 김건희 어떤 취향, 디올백이라든지 뭐 샤넬 그 선물 받는 취향이 공개되고 나서 오히려 선물이 쇄도하더라라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윤핵관의 아주 찐 윤핵관 그 핵심 부인도 선물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찐 윤핵관 부인이다 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찐 윤핵관이라고 일컬어지던 세 사람 정도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일 텐데요. 디올백 선물 이런 것들에 대한 성향을 알고 나서 오히려 선물이 폭주를 했다. 소장님, 이거 관련해서도 많은 여러 고초도 있고 그러시죠? 네, 저희가 뭐 최재형 목사님이랑 제일 먼저 고발했죠. 보도 먼저 나오고 최재형 목사님 팀이 먼저 고발하고 또 민생경 검사가 또 고발하고 또 합쳐서 고발하고 그때 최재형 목사님 지금 여러 건으로 수사도 받고 기소되어 있고 몸도 안 좋으시고 토요일 날도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받을 시점이 네. 디올백으로 세상에 시끄러운 시점에서도 받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디올백 받고 시끄러울 때 네. 샤넬백을 받은 거예요. 와, 통일교에서.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님의 조족절인 거예요. 샤넬 항사하고 디올백. 그다음 나갈 때 뭐 신라면서 좀 들고 기다린 자도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그래서 최소 3건이라고 그러고 누구라고요? 누구를 금융위원 시켜라고요? 여기까지 이제 들은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2022년 9월 1일 날 금융위원이 새로 임명된 거 우리 확인했는데 근데 그것이 세상에 알려진 때에도
세상이 시끄러울 때도 이걸 받아쳐먹었다니 아예 권력과 탐욕과 특혜와 비리의 화신이었던 거죠. 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훨씬 더 노골적이고 훨씬 더 대담한. 왜? 검경을 자기들이 장악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때까지도. 그리고 또 이게 오면 비상계엄 저질러서 다 짓밟아버리면 된다는 마지막 카드가 있었으니까 여자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확인되는 게 윤석열 김건희가 정말 권력과 탐욕과 비리와 특히 화신이었다. 예. 지금 뭐 관저에서 캣 타고 갖고 간 것도 이제 경찰이 수사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고발했는데 뭐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뭐 수영장도 지금 확인됐잖아요. 뭐 이런 거 포함하여. 그리고 이 자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저는 비상계엄했다는 게 더 확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이비 무속 주술 때문에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이 하고 싶다. 우리 예. 신원 교수님 인터뷰에서 그로도 고발 당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다.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모든 비리나 탐욕과 부정축제를 영원히 비유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계획한 측면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상황을 보니까. 참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대통령이나 배우자를 뵙고 가기 위해서는 이제 경호처의 검색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청와대 직원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은 당연히 맡겨놓는 네, 것이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을 했는데 다 들고 지금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그냥 프리패스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리패스를 하도록 누군가가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시한 사람들이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김용현, 김성훈 뭐 이런 사람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정권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 비밀 손님들 경호처가 그 전혀 절차도 거치지 않고 관저로 모셔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문제가 돼서 다시 한번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경호처가 환골탈태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또 옛날하고 똑같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호처는 자체 개혁을 하기 위한 그 특별한 기획과 뭐 저 개혁 TF 정도를 꼭 만들어서 출범시키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그렇게 안 만들려고 했던 예, 거예요. 그렇죠. 부속실 만들면 보는 눈이 많고 일단 맞아요. 선물 자기 마음대로 못 받고. 네. 예. 지금 진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건데요. 박근혜 때도 그 최순실 그냥 프리패스로 집을 들여보내줬잖아요. VIP라 그래가지고. 보안 손님. 네. 그러니까 윤석열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김성훈이나 이런 인간들을 일종의 네. 김건희 라인으로 만들고 김건희가 그냥 들여보내고 싶은 사람에서 마음대로 들여보내게 했던 거고 제2부속실도 없잖아요. 그럼 자기 밑에 행정관 몇 명 두고 자기 멋대로 부린 거예요. 예산도 드러나지도 않고요. 동선도 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70억이나 참 그 예산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V0용 예산이겠죠, 그게 이제.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기 주간경향 보도 보면 너무 기가 찬 게 김건희 생일이 9월이었는데 여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선물이 폭주했다. 그러니까 거의 여사 생일 전으로는 도배할 정도로 선물이 예. 명품이나 선물권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거 그- 아는 사람, 안다는 사람이 왜 그 진술을 하신 분을 제가 알아요. 이 인터뷰를 저도 그 밑에 이제 제 인터뷰가 있지만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여사님 제가 잠깐 뭐 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러면 야 들여보내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여사님하고 행정관만 있는 데서 선물 막 주고 그 카톡에 먼저 샤넬이고 사진을 보내줘야 디올이고 돼요. 네? 샤넬이니 디올이니 이런 거 사진을 보내드려야 된다고. 우리 여사님은 뭐 예. 그냥 미리 평상 보고 사진이 없으면 답을 안 해줘요. 근데 물건이 실려 있으면 답을 해주고. 그래서 그 동영상을 잘 다시 봐야 됩니다. 디올백 최재목 씨가 좀 보면 그 경호처 직원들이 완전 패스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2명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갖고 올라가서 검색을 해요. 출장 경호하면서. 그러니까 네. 결탁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호처에 그냥 완전 패스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면 네. 최소한의 안전 점검을 해야 되니까 혹시 이상한 거 들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저도 올라가서 검색해보고 와서 줍니다. 최재형 목사한테 갖고 들어가라고. 괜찮다고. 근데 걔들 다 알았던 거예요. 여사가 이상한 사람을 계속 만난다. 선물을 특히 받는다. 선물을 사고 왔다. 네. 검색했잖아요. 예. 검색에
보면 알잖아요. 이거 뭔지. 모양은 알겠죠. 뻔히 딱 네. 명품인 거 알면서도 브랜드도 그때 이자들이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최재형 목사가 폭로한 건데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도배할 정도. 여기도 그 경호처 직원 일부가 이제 김용원이나 김성훈의 특수 지시를 받거나 지휘를 받는 자들이 결탁해서 아예 검색도 안 하고 봐줬거나 검색해놓고도 기록도 안 하고 패스 시켜줬겠죠. 결탁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기사에도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샤넬백 같은 경우, 그 디올백 말고요. 샤넬백 같은 경우도 1+1 바꿨다는 거잖아요. 가방 하나, 신발. 예. 그러면 이제 신발은 누가 신었을까, 가방은 누구에게 줬을까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거는 이제 가방으로 바꿨다. 그런데 직원이, 행정관이 한 700~800만 원 하는 뭐 톰 브라운인가 무슨 브랜드를 입고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됐다. 이게 행정관 월급으로 도저히 살 수 있는 이 상의가 아닌데 그랬다고 이제 기사에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탁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씹을 먹을 때 일식 저 띄워주면 공범 의식을 막 만들고. 그러니까 최소한 행정관 그 저기 수석처럼 부리던 비서들, 행정관 그다음에 경호처 일부는 결탁돼서 나눠 먹었거나 뭐 하나씩 줬거나 예. 그래서 기록도 안 남기고 예.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 마음씨 아량 넓은 분들은 원래 그러는 거예요. 네. 이 뇌물 들어오면 혼자 다 안 먹어요. 먹으면 그래요. 걸리잖아. 체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눠줘야 되거든. 콩콩을. 경호처가 전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대통령 지소로 됐잖아요. 미국은 비밀 경호국이 하잖아요. 예. 대통령 시간이라 그렇게 분리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한 다시는 사병화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만약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서 그런 일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완전히 퍼뜩 달라야 생각난 게 돼요. 하나 있어요. 그 대변인님, 그 네. 비아폰을 네. 이제 심우정 뭐 민정석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아폰으로 통화한 게 나왔잖아요. 네. 김건희 국정원장 비아폰으로 막 통화한 게 네. 나왔잖아요. 예. 그럼 김건희 검찰총장은 비아폰으로 혹시 통화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혔을 것 같은데. 저는 안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에게는 그 무서운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아폰에 대해서는 하나도 까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막 썼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사가 뭐 시작을 되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저는 단언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예.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아마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폰 기록도 많이 삭제가 아마 됐을 거예요. 완벽하게 다 복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증거가 나오면 마지못해서 핑계를 대거나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건데 그 전체가 다 나왔으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기억도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는데 이들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인하면은 돼. 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정말 수사 철저히 해서 정말 밝혀낼 수 있는 거 최대한 밝혀내 주길 바랍니다. 정말. 지금 화가 나는 게 이제 그거였죠. 통화 기록만 사실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밖으로 그렇죠. 외부로 오픈되는 네, 거 네, 보니까 네, 이제 네. 안에 뭐 문자나 내용들은 다 이제 삭제가 거의 다 뭐 이렇게 한 것 네.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 지금 말을 이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안부 전화를 했다는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식의 이제 거짓말. 심우정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놓고 꿰맞출 수밖에 없는 이제 직접적이기보다는 약간 간접적인 정황을 가지고 맞춰야 되는 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오늘은 뭐 문제만 터지면 다 안부 전화네. 옛날 한동훈이도 김건희랑 안부 전화했다 그러고 조태용이도 안부 전화했다 그러고 김건희하고 예. 심우정이도 안부 전화했다. 비아폰으로 안부 전화하고 영부인하고 국정원장이 안부 전화를 서로 하면 돈독한가 봐요. 계속 안부를 전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비상계엄과 내란에 예. 그 핵심 우두머리들이네요. 그러니까 이 자들끼리 안부를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우두머리. 안보 공동체, 안부 공동체. 네, 안부 공동체, 그러니까 내란 네. 공동체. 법그라지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법비라고도 얘기하지만 심은정 같은 인간이 그러잖아요. 전화 왔는데 나는 받진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통화 기록은 남아 있으니까 안 받았거든. 나 얘기 안 했거든. 그 다음에 전화 통화했는데 행정적으로 잠깐 통화하고 말았을 뿐이야. 네, 그렇게 답을 했죠 지금. 이게 딱 그거잖아요. 왜냐면 통화했다고 하는 순간 걸리거든. 예, 예. 그러니까 나 안 받았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든 다 보수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한테 물어봐봐요. 불리한 거 물어보면 항상 그러잖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 앞에는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지? 이렇게 하면 나쁜 얘기가 되는 거죠. 진보는 멍청하다 그래야 되나? 그걸 또 사실관계를 열심히 설명하다가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걸리는 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거에 말리는 거고 이들 너무 이런 수법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하면 피해갈 수 있다는 걸 맞습니다. 잘하는 거거든. 이제 늘 수사는 뭐 저는 뭐 수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그 사실대로 얘기하는 피의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10,000명에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건데 그것을 수사 의지로 뚫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수사의 역량이고 수사의 전문성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확인된 분으로 이제 특검이 지명이 됐고 그 지명된 특검에 따라 특검의 뜻에 따라 특검보들과 수사관들이 잘 구성이 되면 반드시 구멍은 뚫릴 것이다. 그리고 그 구멍이 하나 뚫리면 댐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고 우리 계속 성원을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은석 특검이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다다님께서 노상원 뒤에 있는 제2의 하나에도 반드시 찾아내서 내란죄로 전부 척결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마 군에도 이런 사조직이 기존에 이제 하나회라든지 알짜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척결을 했지만 이번에 내란 과정에서 보니까 일종의 제2의 하나회 그런 유사한 사조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이제 새로 선출이 됐는데 지금 대야 협상 플러스 어떤 이런 내란과 관련되거나 또는 그 전체 바운더리 내에 있는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엄벌에 처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입법 지원 이런 것들이 아주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뭐 당연히 잘 하리라고 믿고 그런 내란에 대한 거 물론 민생이 더 지금 시급하지만 이런 내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법안 이런 것들에 대해도 속도를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아마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오늘. 네. 그건 어떻게 예상하세요? 마무리로. 저희가 그들의 관심 갖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계속 내분이 일어나면서 밖으로 적을 돌리고 그게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는 거 그 이상 돼야도 네. 아닌 걸로 계속 표출되기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보는 겁니다. 친한계 김성원이 몇 표를 얻느냐 그게 제일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뭐 1등을 저는 못한다고 보는데 저도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몇 표를 얻느냐, 30표 이상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때 보통 친한계라고 해서 한 18명 뭐 이렇게 20명 정도. 했잖아요. 예, 네. 20명 정도 얘기하죠. 더 줄어든 거 아니에요? 혹시 김상욱 의원도 이렇게 아니, 저기 했으니까. 많이 줄었죠. 거기 그게 숫자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해요. 장동혁 이탈했잖아요. 장동혁. 예. 한동훈이 그렇지, 하도 이상한 그렇지, 짓 하니까 그렇지. 이탈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네. 근데 또 기회주로 최근에 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그 텐데. TK의 송언석 의원 그리고 PK의 이헌승 의원 해서 이제 그들이 조금 뭐 갈라 먹으면 이쪽이 저 김성원 친한계라고 알려져 있는 김성원 씨가 뭐 조금은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들이 지금 내란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해서 네. 똘똘 뭉쳐 있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변수는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일종의 이제 개혁안이라고 내놨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 당론 폐기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 몇 가지 했는데 그때 재선 의원 16명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의견에 힘을 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도 좀 빨리 하자 이런 쪽에. 근데 그 16명이 어느 정도 선택을 할까? 그러니까 요게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친한계까지 합치면 거의 한 30명이 조금 넘는데요. 네, 그 네. 표가 실제로 표까지 정말 연결될 것이냐가 지금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세력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데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내대표를 지금 TK 출신을 뒤엎어볼 만큼 힘이 네. 있느냐 그렇지는 네. 못할 것 같아요. 김성원의 존재감이 크지가 못하고 게다가 온 국민이 깜짝 놀란 어마어마한 망동을 했지 않습니까? 수해 때 가가지고 비가 좀 이거 잊어보면 안 좋았으면 됩니다 진짜로. 네. 비 더 왔으면 옆에 좋겠다. 권성동이랑 나경원하고 그렇죠. 낄낄거리고 웃다가 오버해가지고 맞습니다. 아 이럴 때 수해로 사람 막 죽었고 이럴 때 비가 싹 내려야지 모양새 좋은데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농담으로 그런 말 차마 못하잖아요. 얘는 모내기 가가지고 아 이렇게 모를 심고 있는데 대묘봉사 이럴 때 비 한 번 와주면 참 보양 빗속에서 했다 이런 건 제가 차라리 이야기했어요. 네. 수현장 사람 죽고 막 반지하 참수 죽고 그런데 오죽하면 옆에서 이미자 막 때리고 네. 권성동이 지 웃음 참고
여전히 107석이 있는 국정 아유. 한 축인 양날개 한 축인 정당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김용현, 지기현 뭐 등등으로 이 분노하는 마음, 그런 분노한 마음이 지나쳐서 건강을 상실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 소팔메토 하나로 부족하시다면 이제 더블로 가야 됩니다. 전립선, 활력, 지구력, 면역까지 싹 챙긴 조합, 더블 소팔메토 그리고 옥타코사놀 하루 한 캡슐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전립선 건강기능 3종 세트 특가 39,900원, 스픽스몰에서만 39,900원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스픽스몰에서 공동구매 특가로 쏜다고 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분노의 마음을 담아서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입니다. 제가 내란하면 척결 마무리 가겠습니다. 빨리 특검이 구성이 돼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자, 내란 척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